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에게 공부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몇억 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몇억 배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 감정을 다루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음 때문에 공부를 잘 하지 못했거든요.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불편해서 공부를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마음을 잘 다루어야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이에게 마음을 다루는 법을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라는 그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화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화를 버럭 냈었거든요. 화를 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3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래서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화를 버럭 내면 저희 엄마 아빠가 오! 하면서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이랬어 저랬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내 감정은 어떻고 이렇게 그 주저리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귀찮아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차단하시고 무시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엄마는 내 말을 안 들어주지? 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엄마한테 계속 내 마음, 나의 경험, 나의 일상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저희 엄마는 이렇게 남자와 같은 스타일이어서 딱 이렇게 칼 차단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굉장히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것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게 탁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다 부모님, 엄마 때문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엄마나 아빠한테 화를 냈냐 하면 특히 엄마한테 화를 많이 냈는데 엄마가 편하고 만만해서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내가 이만큼 화를 내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화내고 짜증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한테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그 방식을 써오면서 커왔고, 그래서 굳어진 엄마에 관한 마음이 양가적인 감정이에요. 한마디로 불안정 애착인 거죠.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좋기도 하면서 엄마가 싫기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불안정 애착이구나 라는 걸 그 심리를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3명의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같은 경우는 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 성격이나 했던 행동들이 대물림 된다고 하죠. 대물림 되었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떤 일이 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일이 이제 딱 벌어지면은 화를 버럭 내요.
또 그 화도 다른 사람한테는 내지 않지만 저한테는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엄마한테 이렇게 화를 내니? 그랬더니 엄마가 제일 만만하고 편해서 엄마에게 화를 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상처를 받긴 했지만 제가 했던 행동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에게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 방법은 우선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그 화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해요. 화는 왜 나냐면요. 내가 분별해서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건 이래야 된다. 이 상황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거의 모든 상황이 그렇거든요.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뭐라고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화나는 이유는 당연히 저는 알고 있죠.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 화가 날 수 있어. 근데 그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잠재워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막 난리가 나죠. 그러면 그 순간에 지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지도를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어찌됐든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네가 뭐 화나는 걸 뭐 베개나 아니면 다른 거에 표출해봐. 뭐 스케치북에 표출해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삐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해봤어요. 스케치북에 해봐 하면은 스케치북에 하면서 땅바닥에 하게 되고 스케치북이 없으면 땅바닥에 하면서 엄마가 이거 하라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베개로 굉장히 폭력적으로 막 화풀이를 했어요. 그걸로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강화가 돼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로 적절하지 않은 화를 낸다라고 하면 거기서 부모는 지도를 딱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조금 더 잠재워야 돼 라고 분명한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지도를 하면은 조금씩 이렇게 없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실패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아이와 길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 순간에 이러면 안 돼를 분명히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차분해지는 방법으로는 좀 안아준다든지 토닥거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차분해질 수 있어요. 또는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애를 움직이지 못하게 딱 이렇게 하는 것도 오은영 박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해주고 또 말이 통하는 아이가 있는가 반면에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통하는 아이는 말로 표현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묵묵히 이렇게 있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졌을 때 한참 뒤에 이야기를 해요. 너 화가 났던 원인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미용실에 가자고 해서 화가 났어. 저희 첫째는 항상 미용실에 가자고 하면 화를 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미용실에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약을 했고 그 예약을 취소하면 이분들은 어쨌든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돼.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기 싫어 그 감정만으로 그 행동을 안 가는 걸 행할 수는 없어.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그때는 좀 잠잠해졌으니까. 그리고 너가 지금 아까 엄청나게 냈던 그 화는 어디로 갔어? 그러니까 없어졌대요. 그러면 너는 여기 있는데 화는 저쪽 갔네? 그러면 화는 너야?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화는 너가 아니네. 그러니까 화는 언제든지 떠나보낼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아이와 연습을 해가면서 아이가 화를 다루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한 번에 변하기보다는 굉장히 조금씩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굉장히 본인이 힘들어 하거든요. 사실은 화를 다루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도 힘들지만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죄책감도 갖기도 하고 후회도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꼭 화를 다루는 법을 알려주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뭐 제가 직접 막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아이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화가 나면 말로 설명을 해주면 바로 이해하고 또 이렇게 속상해서 막 눈물도 뚝뚝뚝 흘리면 가만히 안아주면은 금방 진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는 사실은 따로 지도를 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본인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직접 알려줘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 부모가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저희 막내는 사실 어려서 어떤 성향이 있고 어떤 성격이고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첫째하고 둘째 한 중간 정도 되는 성격과 기질과 성향을 가진 아이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 아이는 그냥 마냥 귀엽게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보다 1000배, 10,000배, 몇억 배, 100억 배, 1000억 배 중요한 감정을 다루는 방법 중에 화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이가 화가 났을 때 한번 아이하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아이가 화가 났을 때는 그때 지도를 해줘야 되고 그때의 지도는 아이 화가 누그러뜨리도록 같이 이렇게 안아주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딱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이러면 안 돼 라고 경계를 지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딱 한 다음에 누그러뜨려진 다음에 아이의 마음도 알아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원인, 왜 화가 났으며 그 화는 어디로 갔는지 아이와 함께 파악을 하면서 그 화에 대한 자신의 행동 방법이 달라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